지금 현재 당신이 어디에 살든 상황이 악화될 경우 도망치기로 이미 결정해둔 장소가 집에서 10마일 이내에 7곳 있을 것입니다. 식료품점, 병원, 주유소, 대피소, 겸용학교 체육관, 콘크리트 벽으로 된 거대한 코스트코, 마을 밖으로 나가는 고속도로 고가도로, 그리고 이웃, 알고 계시죠? 차고에 발전기와 통조림 벽을 쌓아둔 그 사람 말입니다. 7곳의 장소, 7가지 안전의 약속. 하지만 그곳들은 하나같이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럴지도 모른다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이미 반복해서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모든 대륙에서 발생한 모든 붕괴와 모든 위기에서 그 패턴은 너무나 일관되어 거의 지루할 정도입니다. 경제적 붕괴, 지진, 팬데믹, 사이버 공격, 시민 불안, 기반 시설 마비,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종말을 골라보십시오. 이 7곳은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실패합니다. 문제는 재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장소 그 자체입니다. 문제는 모두가 그곳으로 달려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의 잠을 설치게 할 사실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종말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버섯구름과 계엄령이 선포되는 할리우드 각본일 필요도 없습니다. 5일간의 폭염이 그랬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에 대한 소문이 그랬습니다. 텅 빈 선반에 대한 인스타그램 게시물 하나가 그랬습니다. 이 7곳의 안전한 장소를 살육지대로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7곳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당신의 뇌는 그곳으로 가라고 소리치는지, 왜 그곳이 실제로는 죽음의 덫인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역사적 증거와 그 대신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7번째 장소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는데, 7번째 죽음의 덫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지도상의 장소도 아닙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누군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목록에서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곧 다루겠지만 먼저 모두가 시작하는 곳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식료품점입니다. 식료품점은 아수라장이 된 복도입니다. 왜 이미 그곳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분명 그러고 있으니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뉴스에서 나쁜 소식, 평소의 소음이 아닌 진짜 심각한 소식을 듣는 순간, 당신의 뇌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한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음식을 확보하라. 10만 년 된 영장류의 본능이 다른 영장류보다 먼저 칼로리를 비축하라고 당신에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료품점은 바로 거기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밝은 조명, 가득 찬 선반. 당신의 뇌는 그 선반을 보고 봐, 아직 시간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평균적인 미국 슈퍼마켓은 정상적인 쇼핑 속도로 약 3일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말론적인 추정치가 아닙니다. 3억 3천만 명을 먹여 살리는 적기 공급, just in time. 공급망의 실제 재고 계산입니다. 선반이 매일 비워지기 때문에 트럭은 매일 옵니다. 트럭을 없애면 축구장 크기의 건물에 72시간 분량의 음식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가득 찬 선반을 보고 풍요를 가정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문명과 혼돈 사이의 3일간의 완충지대입니다. 이제 공포를 더해 보십시오. 2021년 겨울 폭풍 유리가 텍사스를 덮쳤습니다. 전쟁도 아니고 혁명도 아닌 한랭전선이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만에 HEB와 크로거 K-로거의 선반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패닉 구매에 해 6시간에서 12시간이면 3일치 재고가 증발합니다. FEMA의 데이터는 그들이 연구한 모든 중단 사태에서 이를 확인해 줍니다. 하지만 당신을 죽이는 것은 텅 빈 선반이 아닙니다. 군중입니다. 슈퍼마켓은 당신을 제품 앞으로 천천히 이동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좁은 복도, 의도적인 병목 지점, 제한된 출구. 군중 밀도가 제곱미터당 6명을 초과하면 개인의 움직임은 생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뒤로 밀어낼 수도 없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군중은 유체처럼 행동하며 그 유체에 갇힌 인간은 화물일 뿐입니다. 평균적인 슈퍼마켓 통로 너비는 5.66피트입니다. 그 너비에 50명이 있으면 치명적인 압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력이 끊기면 콜드체인이 무너집니다. 육류, 유제품, 냉동식품은 4시간 이내에 화씨 40도 이상의 FDA 위험 구역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군중 중 누구도 온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집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 IT, 오염된 음식 섭취로 인해 지진 후 몇 주 동안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의료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말이죠. 보안은 좀 도둑질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카메라, 스티커 태그, 시간당 가웃달러를 받으며 종말에 대비하지 않은 경비원 1명뿐입니다. 문은 유리이고 벽은 건식 벽체입니다. 2021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마 전 대통령의 체포 이후 300개 이상의 쇼핑센터가 자발적인 군중 역학에 휩쓸렸습니다. 식량 공급은 몇 주 동안 붕괴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2주 동안 기본적인 식료품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3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 10월 칠레 산티아고의 슈퍼마켓들은 몇 시간 만에 비워지고 불탔습니다. 패턴은 보편적입니다. 식료품점은 항상 첫 번째 타겟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그레이맨, 식량 전략, 작은 동네 상점, 소수민족 식료품점, 레이더망 아래의 독립정육점입니다. 무리가 월마트로 몰려갈 때 모퉁이에 있는 한국 마켓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둘째, 지금 당장 72시간용 식량 키트를 만드십시오.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집에서 순환 소비하며 어디론가 갈 필요를 없애십시오.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가게에 가야만 하는 사람은 도시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입니다. 셋째, 지역 생산자, 파머스 마켓, CSA 회원 가입 등을 통해 창고 시스템 외부의 공급선을 직접 확보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난 발전기가 있어. 난 괜찮아. 귀엽네요.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당신의 집만 불이 켜져 있고 발전기가 웅궁거릴 때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당신은 이웃에게 전력과 음식, 물자가 있다는 것을 방금 알린 셈입니다. 어두운 거리에서 당신은 등대입니다. 그리고 붕괴 상황에서 등대는 구조선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해적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을 옵셋, 즉 작전 보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나올 겁니다. 붕괴 후 동네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타겟입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가려고 이미 계획 중인 두 번째 장소인 병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병원이기를 멈추는 건물 말입니다. 고대의 본능. 다치거나 아픈가요? 치료사를 찾으십시오. 병원에는 발전기, 물, 전문가, 약품, 강철,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그곳은 벙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억 3,300만 명의 미국인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병원은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약국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병원 발전기는 24시간에서 72시간분의 연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회의 창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연료가 바닥나면 인공호흡기가 멈추고 약품 냉장고 온도가 올라가고 수술실이 어두워지며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그리고 건물은 의료시설에서 도시에서 가장 아프고 취약한 사람들로 가득 찬 어둡고 붐비는 미로로 변모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지구상에서 가장 재난 대비가 잘 된 국가에서 쓰나미가 덮쳤을 때 병원들은 전력을 잃었습니다. 후타바 병원은 440명의 환자를 대피시켰습니다. 대피 과정 자체에서 50명이 사망했습니다. 저천증, 탈수, 이송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은 그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떠나는 것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두 옵션 모두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구상에서 아마도 가장 유능한 재난 대응 기구를 가진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대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주요 재난 발생 후 직원의 이탈률은 40배 반 772%에 달합니다. 그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납니다. 2020년 3월 이탈리아 베르가모 병원 시스템이 2주 만에 붕괴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어떤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사용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병시에도 연간실이 가득 차서 군용 트럭이 시신을 운구했습니다. 정상적인 조건 하에 유럽에서 가장 진보된 의료 시스템 중 하나인 곳에서 말입니다. 병원 내 감염으로 매년 75천 명의 미국인이 사망합니다. CDC 데이터에 따르면 전기, 환기, 소독이 제거되면 MRSA, 폐혈증, 폐렴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병원은 세균 배양실이 됩니다. 1995년 시카고 5일간의 폭염. 병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구급차들은 수용 능력을 찾지 못해 도시를 뱅뱅 돌았습니다. 주요 미국 도시에서 폭염으로 7,10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것은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름이었습니다. 2021년 레바논, 전쟁도 아니고 단지 경제 문제였습니다. 병원들은 발전기 연료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중단되었습니다. 투석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대적인 수도의 의료가 그냥 멈춰버린 것입니다. 대안, 기본적인 의료 기술을 스스로 배우십시오. CERT 인증, 상처 치료, 골절 고정, 기본적인 봉합 등입니다. 이것들은 몇 년이 아니라 며칠이면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가장 좋은 응급실 전략은 응급실에 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91분의 처방약 재고를 유지하십시오. 대부분의 의사는 의학적 정당성이 있다면 처방전을 써줄 것입니다. 인슐린, 혈압약, 갑상선, 약 이런 것들은 식료품점 선반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작동할 때 지금 확보해 두십시오. 그리고 위기의학에서 덜 알려진 사실은 아모시실린, 메트로니다졸, 독시사이클린과 같은 많은 동물용 항생제가 인간용과 화학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동물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훨씬 덜 붐비고 감시도 훨씬 덜합니다. 좋습니다. 식료품점에서 먹을 수도 없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도 없지만 적어도 차를 타고 이 모든 곳에서 멀리 달아날 수는 있겠죠. 탱크를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에 대해 말하자면 주유소입니다. 당신이 손댈 수 없는 30,000준 갤런의 연료. 미국의 플랜 A는 아름다울 정도로 단순하지만 완전히 망할 운명입니다. 차에 기름을 채우고 고속도로를 타고 도시를 떠나는 것. 자동차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에서는 일리가 있는 계획이지만 그렇지 않게 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평균적인 주유소는 지하에 대략 30천 갤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탱크 용량은 15갤런이므로 차량 2,000대 분량입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교회 주유소는 서너 개의 주유소로 몰려드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공포 상황에서 그 용량은 4시간에서 8시간 만에 증발합니다. 전체 계획을 파괴하는 세부 사항은 이렇습니다. 주요 펌프는 전기로 작동합니다. 전기가 없으면 펌프도 없습니다. 발밑에 20,000 갤런이 있어도 전혀 접근할 수 없습니다. 표준 주유소에는 수동 펌핑 장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재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자원을 두고 점점 더 화가 난 군중 속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좌절스러운 일이 아니라 갈등의 촉진제입니다. 게다가 가솔린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지면층에 고입니다. 총격을 포함한 어떤 불꽃이라도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 특성, 주요 도로의 좁은 진입로와 출구. 교통이 마비되면 당신의 차량은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금속 상자가 됩니다. 2021년 9월 영국 실제 연료 부족은 없었습니다. 부족 사태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몇몇 뉴스에서 일부 배송에 영향을 미치는 트럭 운전사 부족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48시간 만에 영국 전역의 주유소 90%가 바닥났습니다. 주유소에서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구급차는 연료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공급을 복구하기 위해 군 운전병들을 배치했습니다. 실제 부족이 아니라 부족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연료는 거기 있었습니다. 패닉은 현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2021년 레바논 주유소에서의 무력 충돌. 하룻밤 사이에 연료 사재기와 암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 주유소들이 며칠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적인 나머지 오염된 연료로 발전기를 망가뜨렸습니다. 대안, 연료 반 탱크 법칙. 차량의 연료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 단순하고 지루하며 전혀 화려하지 않은 습관 하나가 위기 상황에서 주유소 의존도를 없애거나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집에 적절한 용기의 연료 안정제와 함께 5갤런의 연료를 보관하고 6개월마다 순환시키십시오. 대한교통수단을 계획하십시오. 자전거는 연료 없이 30마일을 이동하며 소음도 없고 정체된 교통 속을 마치 없는 것처럼 통과합니다. 교통정체는 자동차를 멈추게 하지만 자전거는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GPS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기반 시설에 의존하므로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도로, 흙길, 철도 노선을 종이 지도와 함께 대피 경로로 계획하십시오. 당신이 신뢰하는 기반 시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정부가 가라고 지시하는 곳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학교 체육관입니다. 정부가 당신을 죽음의 대기자 명단에 올린 FEMA 대피소 말입니다. 권위에 대한 반사작용. 누군가 책임자가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 누군가 오겠지. 미국에서는 그것이 FEMA입니다. 학교, 커뮤니티 센터, 체육관, 큰 건물, 산업용 주방이 있는 식당, 배관시설, 비상전력.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수용 인원 대 실제 수요는 항상 비극적으로 불일치합니다. 2013년 필리핀 태풍 하이안, 지정 대피소였던 타클로반 컨벤션 센터. 수천 명이 안에 있었습니다. 폭풍 헤일이 건물을 덮쳤습니다. 6,3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건물이 버텨주더라도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100인용 대피소에 500명이 들어갑니다. 모든 자원은 5분의 1로 나뉩니다. 물, 음식, 위생시설 모두 80%가 삭감됩니다. 지금 당장 FEMA의 자체 웹사이트 ready.gov를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최소 72시간 동안 스스로 생존할 준비를 하십시오. 다시 읽어보세요. 정부는 공식 웹사이트에 문서로 처음 3일 동안은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병대도 헬리콥터도 보급 트럭도 없습니다. 72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기관의 자체 발행 지침입니다. 2023년 마우이 라하이나 지구상에서 가장 예산이 많은 비상관리기관을 보유한 미국의 영토 하와이입니다. FEMA의 유의미한 지원이 해당 지역에 도착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마을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연방정부의 대응은 장례식이 시작된 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제대로 된 지원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대피소 내부에는 수천 명의 낯선 사람들, 확립된 위계 질서 부재, 줄어드는 자원, 악화되는 위생 상태가 남습니다. 2010년 IT, 국제보안군이 주둔하고 유엔이 관리하는 대피소 캠프에 150만 명의 이재민이 몰렸습니다. 그런 캠프에서조차 강력 범죄율은 주변 도시 평균의 3.4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위생 계산은 시한폭탄 같은 생물학 무기입니다. 수천 명의 시신, 제한된 화장실, 제한된 물 공급. 이것은 위장 질환 발생의 수학적 보장입니다. IT 지진 이후 콜레라 전염병으로 대피소 캠프에서 1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지진 직후의 사망자 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지진은 건물을 파괴했지만 대피소는 사람을 파괴했습니다. 대안, 당신의 집을 72시간 대피소로 만드십시오. 1인당 하루 1갤런의 물, 상온 보관식품, 조명기구, 통신장비, 구급상자, 의료, 보안, 물류 등 사전의 역할을 배정한 3졸5 가족의 작은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이것이 어떤 연방기관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합니다. 그리고 대피가 꼭 필요하다면 50달 100마일 밖에 인구 밀도가 낮은 대피 장소를 미리 물색해 두십시오. 하지만 그 결정은 첫 1시간 내에 내려져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같은 도로를 두고 다른 모든 사람과 경쟁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 일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당신의 비상계획 전체가 어디론가 가는 것이군요. 그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끔찍한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당신과 위기 사이에 있는 유일한 것이 확보하지 못한 목적지, 가보지 않은 도로, 통제할 수 없는 건물뿐이라면 당신은 계획을 가진 것이 아니라 소원을 가진 것이며 소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 생각을 간직하십시오. 이제 대형 매장인 코스트코 성의 망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걸 압니다. 누구나 그렇죠. 이 시점에서 그것은 거의 문화적 밈입니다. 모든 좀비 영화에서 캐릭터들은 어디로 가나요? 대형 매장입니다. 코스트코, 월마트, 홈디포, 당신이 선택한 요새 말이죠. 음식, 물, 도구, 의약품, 의류, 담요가 모두 한 지붕 아래에 있습니다. 건물은 콘크리트 벙커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벙커가 아닙니다. 벙커의 반대입니다. 평균적인 월마트는 178천 평방피트입니다. 고객용 문, 하역장, 비상구, 환기구 등 진입점이 40개 이상입니다. 그 경계를 지키려면 교대 근무로 40볼 50명의 훈련된 인원이 필요합니다. 중세 성곽의 문이 하나뿐이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어의 첫 번째 규칙은 진입점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대형 매장은 건축학적으로 방어 가능한 형태의 정반대입니다. 시그니처 관리, 군사 교리에 따르면 더 크고 더 잘 보일수록 더 큰 타겟이 됩니다. 코스트코 주차장은 1마일 밖에서도 보입니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누구나 압니다. 시리아 내전 당시 대형 상업 건물들은 양측 모두에게 전략적 목표가 되었습니다. 13세기부터 자리를 지킨 알레포의 거대한 시장 소우케이은 2012년에 불탔습니다. 2021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과 요하네스버그의 대형 매장들이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타겟이 되었습니다.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가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크기 자체가 관심을 끕니다. 관심은 문제를 부릅니다. 내부에는 외부 권위가 없습니다. 100명의 낯선 사람들이 경쟁합니다. 누가 이끄나요? 누가 배분하나요? 누가 문을 통제하나요? 무장했거나 숫자가 많거나 건물 내에서 가장 공격적인 사람이겠죠. 얇은 금속 벽, 유리 외벽, 가벼운 지붕 구조, 학교보다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강해 보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대안, 그레이맨 원칙, 내용물을 광고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작은 산업, 단지 창고, 상업 지구 사무실, 진입점이 적고 눈에 띄지 않으며 실제로 방어 가능합니다. 자신의 집을 보강하십시오. 문 바리케이드, 창문 보안 필름, 조명 통제. 전력망이 끊겼을 때 집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집은 월마트 크기의 아주 일부 분임으로 50명이 아닌 2, 3명으로도 실제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작전 보안 옵셋. 가장 좋은 장소는 아무도 모르는 장소입니다. 50마일 반경 내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거대하고 유명하며 눈에 띄는 건물은 그 정반대입니다. 이제 모두가 상상하는 탈출 경로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고속도로, 고가도로, 다리, 즉 세계에서 가장 긴 주차장입니다. 보편적인 탈출 환상. 도시는 위험하다. 도시를 떠나자. 고속도로를 타자. 다리를 건너자. 이것은 능동적인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높은 곳은 심리적인 편안함을 줍니다. 고가도로는 고지대처럼 느껴집니다. 모두가 동시에 같은 계획을 가질 때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고속도로는 덫이 됩니다. 다리는 병목 지점이 되고 고지대는 감옥이 됩니다. 모든 대규모 대피는 똑같은 실패 패턴을 따릅니다. 도로가 포화 상태가 되고 움직임이 멈추고 사람들은 차량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게 발생해서 비상계획가들은 이를 대피 정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를 구하려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2018년 캘리포니아 파라다이스 캠프 화재. 나가는 도로가 4개뿐인 마을에 27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지 몇 분 만에 도로가 막혔습니다. 사람들은 차를 버리고 연기와 불꽃 사이를 맨발로 달렸습니다. 발산 2명이 사망했으며 그들 중 다수는 차량 안에서 정체에 갇힌 차에 불길이 도로를 덮치면서 사망했습니다. 화염이 교통 정체 속에 그들을 덮친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계획을 따랐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출구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출구가 불타는 주차장이었습니다. 2023년 마우이 라하이나. 주요 도로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마비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려던 사람들은 불과 바다 사이에 갇혔습니다. 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2018년 크리스마티. 산불로 주민들이 바다로 향하는 해안 도로에 갇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탈출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03명이 사망했습니다. 정체된 교통 속에서 8212시간 동안 공회전하는 차량은 연료 탱크를 비웁니다. 연료가 0이 되면 당신의 차는 장애물이 되고 당신은 도보 상태가 됩니다. 다리는 기하학적 위험을 더합니다. 진입로 하나, 출구 하나, 고정된 너비, 어떤 차단이든 완전한 고립을 의미합니다. 2019년 이라크 시위 당시 보안군은 도시 전체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바그다드의 다리들을 장악했습니다. 교차로를 장악하는 자가 조건을 설정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강 위에 첫 번째 다리가 세워진 이래로 항상 사실이었습니다. 대안. 위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인내입니다.
72시간 대피 규칙. 군중보다 먼저 첫 1시간 이내에 떠나거나 군중이 흩어질 때까지 72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 사이의 시간은 가장 나쁜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보조 경로를 계획하십시오. 지방도로, 흙길, 철도 통로, GPS가 아닌 종이 지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교통이 멈출 때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만이 유일하게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40파운드 배낭과 자전거는 정체된 도로에서 매번 SUV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이런 일은 필리핀이나 IT에서나 일어나지 미국에서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2018년에 낙원이 89명의 사람을 차 안에서 산채로 불태운 미국입니다. 2023년에 마우이가 마을 하나를 지워버린 곳입니다. 2021년에 텍사스가 전력망을 잃은 곳입니다. 2021년 12월에 산불이 콜로라도 교회를 태워버린 곳입니다. 12월에 주택 소유자 협회 관리비와 2대의 착오가 있는 동네에서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안 일어난다고요? 지난 10년 동안 여러 번 일어났다는 의미라면 그렇겠네요. 이제 마지막 죽음의 덫, 개인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웃의 프레퍼 장비입니다.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그 계획 말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정점입니다. 처음 6개의 덫은 건물, 장소,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 즉 당신이 알고 신뢰하는 누군가입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서 가장 위험한 항목입니다. 제가 누구를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차고에 발전기가 있는 이웃, 바비큐 파티에서 식량 저장에 대해 언급했던 사람, 소파 옮기는 것을 도와줄 때 본 총기 보관함. 그들은 친구일 수도, 가족일 수도 있지만 당신의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서 이미 조용히 계산을 마쳤을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 사람 집으로 가야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날 받아주겠지. 그 생각은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계획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전략으로 위장한 의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에서 가장 흔한 계획입니다. 계산해 봅시다. 전형적인 프레퍼는 자신의 가족인 4인 가족을 계획합니다. 3개월분의 물자, 물, 음식, 의약품, 연료는 4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위기가 닥칩니다. 초인종이 계속해서 울립니다. 이웃 1위, 배우자와 아이 2명과 함께 도착합니다. 4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웃 2가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옵니다. 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웃 3이 혼자 나타났지만 무장했습니다. 1명이 더 추가되었고 새로운 힘의 역학이 생겼습니다. 2 마을 건너 사는 친척 가족이 차를 몰고 옵니다. 4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총계, 계획된 4명, 초대받지 않은 11명, 총 15명. 4인 기준 3개월분이 15인분으로 나뉩니다. 그것은 대략 24일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원이 공평하게 공유되고 아무도 줄어드는 시한에 대해 공포를 느끼지 않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함께할 계획이 없었던 15명의 사람을 누가 통제합니까? 집주인이 자기 집이고 자기 물자니까 통제합니까? 무장한 이웃이 힘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자로부터 나오니까 통제합니까? 가장 머릿수가 많은 가족이 쪽수가 많으니까 통제합니까? 병시에는 이런 질문들이 학구적입니다. 자원이 줄어들고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는 위기 상황에서 이것들은 실존적 갈등이 됩니다. 중재자도 법원도 전화할 경찰도 없습니다. 모든 프레퍼 커뮤니티, 포럼, 레딧에서 가장 큰 불안은 이것입니다. 누가 알고 있는가? 당신의 준비 상태를 아는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방문객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발전기를 받고 선반을 목격했고 대화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갈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다른 5명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학 연구는 일관적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규범은 72시간 이내에 해체됩니다. 우리는 나눌 것이다 라는 약속은 모두가 굶주리고 계산이 맞지 않는 5째 날에는 다르게 들립니다. 던바의 수, 인간의 뇌는 대략 150명의 사람과 의미 있는 유대 관계를 유지합니다. 프레퍼의 신뢰 서클은 5명에서 10명입니다. 문 앞에 서 있는 15번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낯선 사람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전체 영상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적어두세요. 당신의 계획이 다른 사람의 계획이라면 당신은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며 가정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처음 6개의 덫은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7번째는 더 깊은 것을 말해 줍니다. 당신만의 계획, 당신만의 능력, 당신만의 공간, 당신만의 자원, 당신만의 통제권을 가지십시오. 72시간의 자급자족. 당신의 지붕 아래 당신의 집에 있는 물, 음식, 조명, 통신, 구급 상자. 어떤 건물, 기관, 정부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의 관대함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 작전, 보안, 옵셋. 조용히 하십시오. 알리지 마십시오. 발전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식료품 저장실 투어를 시켜주지 마십시오. 동네에서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 공동체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인간은 집단 속에서 생존하니까요. 의도적으로 구축하십시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 집으로 와가 아닙니다. 대신 이러한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이 장소에서 만난다. 너는 이 물자를 가져온다. 네 역할은 이것이다. 위기 상황 중에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이전에 문서화되고 구체화되고 테스트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축물보다는 기술입니다. 물자는 바닥나지만 기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응급처치, 정수, 불 피우기, 수리, 음식 보존. 이것들이 당신을 어떤 집단에서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들여보내줘 라고 말하며 나타나는 사람은 짐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산이 됩니다. 한 명은 거절당하고 다른 한 명은 초대받습니다. 7가지 죽음의 덫을 정리합니다. 식료품점, 병원, 주유소, 대피소, 대형 매장, 고속도로, 그리고 이웃집. 공통점은 건물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모든 덫은 똑같은 인간의 반사작용을 이용합니다. 익숙한 곳, 편안한 곳, 안전해 보이는 곳을 향해 달리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 반사작용을 처벌합니다. 붕괴 상황에서 편안함은 당신이 달려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군중을 따르는 사람은 군중을 따라 곧장 살육지대로 들어갑니다. 매번 생존하는 사람은 최고의 목적지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지루한 준비 말입니다. 조용한 준비. 아무 일도 없는 화요일 밤에 이루어지는 그런 종류의 준비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부적합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받지 못하는 그런 준비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생존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몬테네 벙커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무기고나 요새, 비밀 지하 대피소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72시간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3일간의 자급자족. 그것이 이 7가지 덫 중 하나의 희생자가 되는 것과 다른 모든 사람이 패닉에 빠져 있는 동안 안전한 거리에서 혼돈을 지켜보는 사람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이 하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만요. 당신의 72시간 자급 능력을 점검하십시오. 물, 최소 1인당 하루 1갤런. 음식, 조리가 필요 없는 산곤 보관식품. 조명, 손전등, 배터리,
또는 자가 발전 방식, 통신,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 구급 상자, 기본 키트와 당신이 의존하는 모든 처방약, 물건이 있다면 확인하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없다면 오늘 밤부터 구축하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말도 아니고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응급실 줄에 서 있는 모든 사람, 그 슈퍼마켓 아수라장에 있는 모든 사람, 그 고속도로에 갇힌 모든 사람들도 다 내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위기는 당신에게 캘린더 초대장을 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마존 배송을 기다려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준비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쯤이면 당신은 왜 인터넷상의 라쿤의 말을 듣지 않았나 자책하며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이 7가지 죽음의 덫 중 하나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다만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마십시오. 이 분석이 여러분의 동네에 있는 안전한 안식처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지식의 다음 보물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